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반은혜입니다.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검찰은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준 점,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할 텐데요. 이달 말쯤 국회의 결정을 주목해야겠습니다. 2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바로 시작합니다. (2월 1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1부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 전당대회 일정으로 바빠서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023년 우리 지역 경북의 도로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 잠시 후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김효중 과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 인미의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친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천하무적 보수의 눈으로 시사 현안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는데 당대표 선거 준비로 많이 바쁩니다. 오늘 광주에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역시 젊은 정치인이죠.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도봉구의 김재섭입니다. 네, 저도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3월 8일 전당대회로 연일 바쁜데요. 후보들 오늘 어떤 일정을 보냈을까요? 일단 오늘은 저희 광주에서 장주 전남에서 합동 연설회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 일정에 좀 매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또 토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가운데서 각자의 이제 장점들도 얘기하고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들도 하고 했는데 오늘 아마 그런 합동 연설회에 그런 내용들을 녹여내느라고 아마 정신 없었을 겁니다. 네. 이 시간 연결된 천하람 후보의 약진이 놀라운데요. 전체 국민 여론조사에서 1위 했더라고요. 네,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은 천하람 후보가 당내에서 지지율이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그 전체 여론에서는 그래도 꽤 약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근데 저도 상승세가 가파르다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 정도로 빠르게 1위를 차지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내에서 어떤 이런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구나. 그 당 바깥에 역시도 천하람 같은 사람이 그래도 당을 한번 이끌어보면 좋겠구나 하는 여론들이 심상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중요한 건 당심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당 대표도 당심만으로 결정이 된다. 이 향후 판세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기현 의원이 1차 저희 4명으로 압축할 때에 네. 과반을 못 차지했다라는 그 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지금 압도적인 1등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계속 쫓아가는 형국이 될 텐데 실제로 어저께 토론회에서 보니까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 좀 나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는 조금 해명을 하는데 급급한 모양새가 좀 있었다. 김기현 의원의 공격과 안철수 후보 양쪽을 좀 상대하다 보니 조금 해명에 좀 치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 보니까 천하람 후보가 좀 돋보이는 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천하람 후보가 아무리 당심이라고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를 따라잡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김기현 후보와 천하람 후보 간의 양자구도의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양자구도까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철수 후보는 어제 토론 참 잘했다. 다른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누가 잘했다고 보시나요? 저는 그래도 천하람 후보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하람 후보가
당내에서 조금 하기 껄끄러운 내용들을 좀 토론회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됐던 윤핵관 논란이랄지 아니면 공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사실 당내에서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전하람 후보가 그래도 그 내용을 정말 토론회에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그런 점들을 다 인지를 하고 비판하고 계시지만 당내에서만 좀 쉬쉬했었거든요. 네. 특히 당대표 후보자들이 더 언급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토론장으로 끌어와서 적정한 그리고 또 건강한 긴장감들을 좀 불어일으키는 것 같아서 어제 토론회는 그래도 천하람 후보에게 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에도 1위를 차지했나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마음에 든 후보가 있다 이런 질문도 나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천하람 후보와 그다음에 김기현 후보 두 분만 윤심이 있다라고 들었고 나머지 황교안, 안철수 후보는 윤심이라는 거 없다라고 X표를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약간 김기현 의원은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는 후보다라는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마케팅으로서 내가 윤심을 받는 후보다라고 전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천하람 후보는 오히려 그 윤심이라고 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하기 위해 동그라미를 들었던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는 자기가 윤심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데 네.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보니까 애써 부정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 OX 판넬 드는 것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당정 일체론을 넘어 윤석열 대통령을 당 명예대표로 추대하자 이런 방안도 나와서 논란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이후에 당정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성립이 되고 뭐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엄밀하게 분리되기는 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당정 분리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내면을 들여다보면 결국 대통령과 여당은 긴밀하게 호흡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당 명예대표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또 당정 분리라고 하는 개념을 뒤엎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특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신중론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 역시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시고 여당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지만 동시에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기능으로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명예 당대표라는 얘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훨씬 더 속이 편안해지는데요. 한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재명 대표 혐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위례개발 사업 건이 하나가 있고 이제 성남 FC 사건이 이렇게가 있는데 대장동 위례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배임 금액이 거의 이제 5천억에 가까운 4,890억 이상이 적시가 되어 있고요. 동시에 또 이해 충돌 방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한 7,800억 이상, 그다음에 위례에서는 한 210억 이상, 굉장히 큰 액수가 적시가 되어 있고요. 성남FC는 일단 제3자 뇌물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3자 뇌물죄에 뭐 네이버랄지 두산건설, 차병원 등등이 다 합쳐서 한 130억 정도의 큰 금액으로 제3자 뇌물죄로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좀 이렇게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는 점에서 구속영장이 지금 이번에 청구가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렇게 검찰이 강행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정치적으로 여당으로서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혐의가 많은 야당 대표이기도 하거든요. 네. 검찰 입장에서 혐의가 포착이 됐는데 그렇다고 수사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이랄지 성남 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작년부터 그리고 작년 대선 국면이 뜨거웠을 때부터 여러 차례 지적이 됐던 문제였거든요. 오히려 대려 수사가 빠르게 안 이루어졌다. 당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 경찰 수사가 좀 미진한 부분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관련자들이 다 소환이 되고 어떤 진술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야말로 좀 수사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갖추고 틀을 좀 잡혔다. 그런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 사건에 대해서 사활을 걸고 임하는 사건일 테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한 건 국회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부결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염려가 예.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부결될 거라고 봅니다. 아, 네. 뭐 이탈표가 28표만 나와도 가결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표단속을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공천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인 조정식 의원이 공천 얘기까지 꺼내가면서 시스템 공천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비명계들을 좀 달래는 그 메시지들을 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그랬을 때 이런 분위기, 그다음에 최근에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역풍은 분명히 있겠죠. 네. 무기명인데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 특검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민주당이 특검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못 믿었다. 왜 소환을 안 하고 제대로 수사를 안 하냐라는 비판이 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검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특검의 내용이 결국 중요할 텐데요. 제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 내용들을 좀 보니까 결국 특검을 구성하는 모든 권한이 야당에게 주어져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누가 특별검사가 될 것이냐, 그 구성에 있어서 항상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추천할 수 있는 애초에 권한 자체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원하는 인사로 가득 채워진 특검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여당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말 특검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상을 해서 특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냥 특검의 내용을 뭘로 할 것인지부터 정치적인 합의가 끝난 이후에야 저는 특검법이 그래도 여당 입장에서 조금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특검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소위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지부진 오랫동안 끌어왔던 수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지금 계속 사법 불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검찰에 대한 불신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게다가 이번에 곽상도 의원 50억과 관련된 판결은 검찰이 부실 기소를 했다,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국민의 법감정과도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것이고, 그 판결의 내용들이 납득하기 좀 어렵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이 50억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그 허탈감과 그런 나쁜 감정들을 일으킨다는 걸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수사하고 분명하게 재판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여야가 합심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오늘 정말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니까 제가 속이 다 시원한데요.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천하무적 국민의힘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라디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물류와 인력의 빠르고 원활한 이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로 철도망. 올해 우리 지역의 SOC 구축 계획 궁금한데요. 올해 완공되는 사업은 무엇이 있고 또 새로운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김효중 과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도로철도망을 포함해 다양한 SOC 사업이 펼쳐질 텐데요. 우선 지난해 성과가 궁금하거든요. 지난해 우리 지역 경상북도의 SOC 사업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성과로는 크게 고속국도와 일반 철도의 성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관광 분야와 산업 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SOC 확충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동서 10축인 포항 영덕 고속국도 구간 중 남포항에서 영일만을 횡단하는 포항 영일만 횡단대교 구간이 타당성을 통과했고 일반 철도인 중부선 문경 상주 김천 구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울러 무주 대구 구간 중 우선적으로 성주 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가 균형 발전은 물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에도 큰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성과 고속국도와 일반 철도의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계획도 궁금한데요. 경상북도의 2023년 SOC 기반시설 구축 계획 그리고 목표는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도는 도내 리스는 안전하고 빠르게 연결되는 4통팔달 교통망 확충에 목표를 두고 올해 총 107지구에 2조 6,610원을 투입하여 신규 사업은 조기에 착수하고 추진적인 사업은 연내 마무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고속도로 건설 2개 지구에 5,800억 원, 철도 건설 사업 8개 지구에 9,960억 원, 일반 국도 건설 23지구에 6,450억 원, 또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6개 지구에 1,750억 원,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3개 지구에 290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14지구에 1,100억 원, 그리고 지방도 건설 51개 지구에 1,270억 원을 투입하여 시군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미개슬 도로 확장 포장 및 유지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교통 여건이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 중이신데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들이 마무리될 예정일까요? 예. 원래 마무리 예정인 주요 사업은 8개 지구입니다. 철도의 중부선 포항 3측 일반 철도 1지구, 경주시 관내 상구 효연 간, 김천시의 옥률 대룡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2개소, 영덕군 관내의 축산항에서 도곡까지, 영주시의 단산에서 부석 간 국가지원 지방도 2개소, 그리고 영양과 영덕을 잇는 자라목제 터널 공사, 청송과 또 영양을 잇는 청송 영양, 의성군 관내 안평 의성 간 지방도로 사업 3개 지구를 연내 마무리하고 개통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이 근방에 계시는 분들은 또 발빠르게 이동하실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단선에서 복선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죠. 안동 영청 간 중앙선 복선 전철화 공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네, 중앙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중앙선은 청량리에서 신경주까지 있는 중앙선 철도 구간 중에 청량리에서 도당까지는 지금 복선 전철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충북 안양 도담에서 안동을 거쳐 영천까지 145.1km를 총 사업비 4조 3,048억 원을 투입하여 복선 전철로 건설 중인 사업입니다. 현재 도담 안동 간
복선 전철화 사업은 공정률은 한 98%이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종합시험 운행을 거쳐 올 10월 개통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그 안동 영천간 복선 전철화 공사는 당초 2018년 8월에 단선 전철 사업에서 복선 노반 단선 전철로 재설계를 완료하였고 2021년 12월에 전 구간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를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안동 영천간 구간은 궤도와 노방 공사를 진행 중이고 의성역과 군역 건축 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2025년 말 완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말이면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수서에서 거제를 잇는 내륙 고속철도의 단절 구간이죠. 문경에서 점촌, 상주, 김천을 잇는 구간, 문경 김천 철도 사업. 지난해 어렵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문경 김천 철도 사업은 우리 경북 지방의 문경, 상주, 김천을 잇는 69.8km 구간의 사업비는 한 1조 3,030원을 투입하여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28일 날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이 완료되면 또 다시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공사를 착공하게 되고 최종 완공은 2030년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문경 김천 철도 사업이 준공되면 현재 추진 중인 이천 문경 구간과 김천 거제 구간을 연결하여 철도 효율성 향상은 물론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을 잇는 산업과 관광 벨트 구축으로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고생 많으신데요. 그 외에 올해 새롭게 착수되는 사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원래 신규 착공 사업은 총 24직으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문경 김천간 일반철도, 그리고 안동 풍산에서 서구, 김천의 양천 대항간 국도 8개 지구, 또 문경 농암 사연에서 종고까지, 영덕의 강구 축산 국가지원 지방도, 그리고 경주 혁신 원자력 진입도로 사업은 신규로 설계에 들어가고 영양의 오기 죽포간 등 지방도 사업 11개 지구는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지금 착공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이 되자면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예산 확보가 관건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는 이철우 지사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은 2조 6,610억 원을 결실을 보았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신규 사업을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이고 또 설득력 있는 설명 자료를 또 치밀하게 준비해 연내부터 전방위적인 국비 활동에 돌입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올해 경북 지역의 SOC 사업인데요. 기대가 정말 많은 분들께서 큽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SOC 사업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좀 어려운 여건 상황 속에서도 SOC 사업 예산 확보에 큰 성과를 이루어낸 만큼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에 발빠른 추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교통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면은 우리 도가 그동안 준비해온 방사형 교통망 인프라를 구체화시키게 되고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상북도 SOC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도로철도과 김효중 과장 연결해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반자카파의 곡 듣고 갈게요. 목요일 밤입니다.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으로는 Wanna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남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are 이리저리 튀다 정해진 모든 걸 해내도 하나도 웃음 안 나고 또 원래 일이 두렵고 밤은 좀 남았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고 너와 함께 밤 공기를 느끼고 봐 지금 데리러 갈게 집에 가지 말고 있어줘 Baby I'm on my way Maybe I'll be there but hey, 왜 너가 차비를 내야 해 좋은 음악이 있는 오빠 차가 있잖아 물론 내일 일찍 일 나가야 해 이런 신랑이 할 시간에 조금이라도 널 봐야 해 난 호흡이 딸리는 목요일 밤 널 생각하면서 달려가나 평범한 목요일 밤 너 데려갈게 어디든 일주일 중에 네가 제일 지쳐 있으로는 Wanna drive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밤을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are Baby 어디든 데려다 줄게 건반처럼 가로등을 가로지르며 너의 하루를 들으며 그랬어 그러면서 너를 괴롭혔던 바깥 세상의 밤 공기를 메우며 창밖에 내던진 음악처럼 한강엔 별과 다른 시간과 똑같이 흐르고 있어 baby 우린 느낄 수 있어 둘이서 앞으로 더 많은 목요일에 도착할 거란 걸 평범한 목요일 밤 널 데려갈게 어디든 Wherever you want 어디가 됐건 Whatever you want 그 무엇이 됐건 Let's go Let's go Wanna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Yeah Wherever you want Wherever we want Wherever I want Wherever we want We're going to yeah 바람을 느끼게 정말 활짝 열어줘 아무 말 필요 없어 그냥 나를 믿어 Wanna try if you don't mind 둘이서 갈래 어디든 나를 가득 채울 너와 나 그곳을 향해 Wherever you Wherever you want Wherever we want Wherever I want Wherever we want We're going to yeah Wherever you want Wherever we want Wherever I want Wherever we want We're going to yeah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인미의 위원장님 직접 자리하셨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오늘, 뵙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실물이 훨씬 그 따스함이 전해져서 저 오늘 처음 뵙는데 감사합니다. 네,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네, 올 때 사실 아무것도 안 바르고 민낯이어서 네. 살짝 민망했는데 그래도 원래 이 모습이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 오신다는 이야기 듣고 민낯이어서 어떡하지 했는데 민낯으로 오셔서 다행이죠.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 라디오 부스는 처음 처음이에요. 오신 거죠? 어떠신가요? 밑에 사생결담 녹화를 네. 할 때는 스튜디오 왔었는데 네. 여기는 처음이고 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네요. 네, TV하고도 좀 다르죠. 네, 그리고 제가 예. 그 천용길 기자가 네. 자기는 가능하면 여기 와가지고 한다 이러길래 예. 제가 와서 방송을 하는 경우하고 네. 녹음이나 전화로 하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예. 확실히 이 청취자들한테 전달하는 효과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예. 저도 그래도 우리 이게 안동 MBC의 이 영향력이라는 게 북부권에선 크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예. 생생한 목소리로 청취자 여러분들 좀 대하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영광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감사드리는데요. 오늘 더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안이 근데 오늘은 네. 조금 무거운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오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요. 오늘 청구된 구속영장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점이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혐의는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그동안 많이 거론되었던 거여서 네. 뭐 특별하게 새롭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한참 그 얘기 있었거든요. 천화동인 1호가 그분이라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이 25년 정도의 수익을 배당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428억 뇌물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 그분이 이재명이다라는 그래서 한때 언론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이 얘기가 사실은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검찰이 언론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임죄가 제가 알기에 단체장에게 이 적용된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직접적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는데 단체장이 정책의 결정으로 취했던 행동을 가지고 배임죄를 적용하는 게 이게 과연 법정에서 증명이 가능할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그렇고 모든 사안들이 사실 법정에서 다퉈보면 크기는 뭐 용머리처럼 시작한 것 같지만 어쩌면 뱀꼬리가 될지도 모르는 혐의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뱀꼬리처럼 희미하게 끝날 수도 있겠다. 네네. 이런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국회 체포 동의안이 올라올 텐데요. 일부에서는 이탈표라던가 정의당의 입장 때문에 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게 가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28표 정도가 이탈표가 나오면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동안 이걸 꼭 이재명에 적용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이 혐의가 이미 충분하게 이제 소명이 되었고 거기다가 당대표가 도주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꼬박꼬박 나오라 그럴 때마다 굴욕적이지만 그것을 참고 조사에 응해줬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친 것에 대해서 저는 국회에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가결할 가능성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이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나 이렇게 합쳐서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생겨가지고 가결이 된다 그러면 아마 당 내에서 당원들로부터 극심한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누가 이탈했느냐를 찾기 위한 이 대대적인 첩보전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혼란을 의원들이 모두 다 감당해내야 되는데 저는 당이 깨질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이런 이렇게 무리한 수는 의원들이 두지 않을 거다. 이거는 굳이 당론으로 부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오히려 당론을 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빌미를 줄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건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가결될 것이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각자의 마음 안에 답이 있는데 가결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개인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며칠 전에 정성호 의원이 네. 그 김용 대변인하고 이 정진상 그 특별 면회하는 과정에서 네. 뭐 마음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잘 버티면 그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네. 아 검찰이 굉장히 초조하구나. 이제 그동안 몇 차례의 판결을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결도 실제로 당시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포화를 퍼부었던 거에 비하면은 재판 결과가 굉장히 어이없는 네. 뭐 기존에 받아왔던 장학금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식의 네. 이런 판결이었거든요. 윤미향 씨에 대해서도 판결 내용이 똑같았거든요. 이 검찰과 사법부의 무리한 기소와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실망하고 거기다가 이번에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에 대해서는 무죄를 때리고 이런 것에 대한 사법의 신뢰도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 보니 저는 그거를 그 특별 면회에서 네. 나왔던 발언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빌미 삼아서 구속영장 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치도 어긋남 없이 진행되는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희생양이다 지금 이렇게도 보실까요? 네, 이 대표님 오늘 발언을 보면 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여건이 전무하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다. 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을 언급하면서 독재 정권이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거든요. 그야말로 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말 자체가 법을 무기로 정적을 제거하려는 사적인 복수극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다가 검사 특유의 왜 꽂히면 네. 어떤 무죄의 사유가 차고 넘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확증 편향 그러니까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취득하는 확증 편향의 검찰 민낯을 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꼼꼼하게 제대로 네. 파헤쳐야 된다 이런 말씀. 근데 이게 네. 지금 구속영장 이번 한 번 네. 청구한 걸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외에 저는 추가로도 구속영장 청구가 될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지리하게 이것을 재판정에서 이 사건을 끌고 가면서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공세전의 자료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자료로 쓸 것 같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이 얘기도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잠깐 접어두고요.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신공안 특별법 관계로 최인호 간사를 만나셨잖아요. 네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역에서 저한테 예.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예. 일단 저희가 신공항 이전에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 과정에서 네. 국방부로부터 그다음에 대구시와 경상북도로부터 주민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고 네. 그래서 원래 애초에 활주로의 위치에 대해서 그 비안면에 주민들이 동의를 하고 투표에 그러니까 유치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설계 과정에서는 활주로의 위치가 1.5km 정도 위로 올라갔어요. 네. 그러면서 주민들 그러니까 마을이 한 5개 마을이 원래 피해 구역이 아니었는데 직접적인 소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네. 주민들이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정보로 이런 정보로 만약에 우리한테 그대로 진실을 제공했다면 우리는 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다 찬성하고 나니까는 이게 위치를 옮겨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는데 아무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주민들은 그런 민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측에서는 이게 부산과 그러니까 가덕도 공항과
경북 대구 경북의 네. 통합 신공항이 대결 구도로 가는 양상이 보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인호 간사가 가덕도 공항에 대한 기재부나 국토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그 반면에 지금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실제로 예산 집행하는데도 무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비친 것이 지역에서는 특별법을 혹시 저 간사가 발목을 잡고서 통과를 시키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니까 여론이 막 들끓으면서 약간 대결 구조로 갔어요. 그래서 네네.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게 정말로 최인호 간사가 발목을 잡는 건가. 네. 근데 그게 아니었고요.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동안 작년 12월부터 1월달, 2월달 모두 다 임시회가 열렸을 때도 상임위를 열자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소위를 열자. 그래서 이 문제 처리하자라고 네. 지속적으로 민주당에선 요구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임시국회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방탄국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소위든 상임위든 회의가 열리는 것을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네. 민주당의 최인호 의원은 간사니까 회의 여는 것과 관계돼서 국민의힘 간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계속 요청을 했는데 저쪽에서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의 자체를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늘어진 건데 네. 마치 민주당이 발목 잡고 있는 것처럼 TK의 정치인들이 이거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불만을 토로했고 그러면 당신이 특별법의 통과에 네. 반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는 아닌데 수정이라든가 삭제할 부분은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기사를 그렇죠. 통해서 접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삭제할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 법에 네. 중추공항은 하나예요. 네. 네, 인천공항 하나고 나머지가 이제 관문공항, 네. 일반공항, 거점공항 뭐 이렇게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중추공항의 지위로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인호 간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거기다 활주로 길이도 그렇고, 네. 그 다음에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의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것을 국가가 나서서 해준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치를 놓고서 네. 우리 공항이 이러한 그림으로 완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로망을 가득 담은 다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그 로망이 그대로 실현되면 우리도 제일 좋지만 네. 협의 과정에서 이것이 일부 조정이 되는 거는 저희도 감내할 수 있다. 그거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것이 발목 잡기로 비춰지거나 그러니까 반대 의견으로 드러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구 경북의 정치인들이 이게 너무나 이게 법 자체에 모든 걸 다 담아놔 놓고 오히려 시도민을 희망 고문하고 있는 거다. 저희가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요? 네네. 네. 모든 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집어 넣었는데 좋은 걸 다 넣었다.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 시도민들은 이 법대로 되면 모든 게 정말 다 될 것 같은 희망 고문을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자꾸 하고 있는 거다. 실제로 가덕도 공항도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많이 수정되었고 이게 보완이 되고 조절이 되면서 법안이 통과된 건데 지금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서는 논의할 점이 대단히 많다. 네. 그런데 그거는 그 여야가 모여서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조정이 될 것이고 법안이 통과가 될 것이다. 그런데 대구 경북 정치인들이 자꾸 법안 하나 가지고 희망 고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 얘기하시고 네. 또 한 얘기하는 건 네. 기재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기재부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는 대구 경북 공항하고 가덕도 공항하고 합치면 네. 예산이 30조예요. 30조를 매년 동시에 진행을 하려고 하면 1년에 6조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국토부 예산 가지고는 6조를 감당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는 이러다 나라 거덜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네. 저쪽 의원들을 만났을 때는 마치 모든 것이 다 협의가 됐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추경호 의원이 기재부 장관 아니냐. 대구가 지역구 아니냐. 가서 확실한 입장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이제 고쳐 나갈 것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충고를 해주시는 입장인가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좀 확대 해석이 된 거네요. 그렇죠.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래도 저희가 이완이면 예. 우리의 이상이 그대로 담겨진 대로 그렇죠. 하면 좋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너무 좋죠. 그래야 그 조금 피해보는 주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아 그래 그래도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건데 하고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가시기 전에 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 네.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게 됐어요. 아, 이재명 네. 이게 저희 당원들이 가지는 분노가 좀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12구 참사 이후에 민주당이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한 당원들의 분노가 있는데 내일 저희가 국회 앞에 가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을 규탄하는 그 규탄 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네. 조심히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네. 네. 다녀오셔서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얘기 좀 더 얘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